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국세청이 재작년 기준으로 못 거둔 세금만 1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래도 이걸 다 거두면 우리나라 재정 상황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될까요?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진짜 못 거둔 세금이 100조 원이 넘는다.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주로 어떤 세금들을 사람들이 안 내는 걸까요? 네, 국세통계연보라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에 이제 체납된 누적 금액이 약 106조 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06조 원. 예. 이제 같은 해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344조 원이기 때문에 이 체납 세금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체납한 사람이 이제 숫자 몇 명으로 따지느냐 하면은 133만 7천여 명 정도가 세금을 체납을 했습니다. 이제 세목 중에 가장 많이 체납되는 이제 세목은 부가가치세인데요. 이게 한 30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부가세를 제일 많이 안 냈다고요? 네, 이제 부가세라는 거는요, 그 특성상 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만 하는 그런 세금인데도 그렇죠. 이미 내가 받은 건데. 맞아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팔 때는 모르다가 한번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하면 3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나가니까 이게 큰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판매한 그 매출에 이미 10% 덧붙여서 들어온 건데, 근데 막상 이거 낼 때는 마치 내 돈처럼 아깝죠. 너무 아깝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아예 애초에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놔서 매달 매출의 10%만큼은 그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부가세를 낼 때 이제 그 안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10%는 다른 통장으로 그냥 따로 빼놓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부터 내 돈이 아니니까는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체납 그 뒤로는 이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순서가 이제 크게 체납이 되어 있고요. 이 체납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산 금액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등을 안 내고 있다. 네, 맞아요. 가산 금액만 24조 원에 달한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거기에다가 국세청이 덧붙인 것 24조 원. 근데 그것도 여전히 안 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한 방에 많이 안 내는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네, 이제 국세청에 따르면은요, 24년도의 기준에 2억 원 이상 된 국가세금을 1년 동안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요, 개인이 한 6천 명, 그리고 법인이 한 3,600여 개인데요.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 금액의 체납자가 한 7,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심지어 100억이 넘는 체납자도 한 35명이 됩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많아지면은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만 몰래 안 내면은 이제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떡떡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맞아요. 예. 세금 같은 경우는 또 도로나 학교, 뭐 병원 같이 이렇게 공적인 곳에 공익적으로 쓰이는데 고액 체납자가 많아지면 나라 살림에 구멍도 생기게 됩니다. 또 뭐 성실하게 내는 분들도 저 사람도 안 내는데 나도 안 낼래.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잘 내시던 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체납자를 따라서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평해야 하는데 세금 안 내고 떳떳하게는 아닙니다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진짜 큰 문제이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모습들 보면 진짜 천태만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수법까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세금 안 내려는 시도는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국세청도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금융 추적, 뭐 현장 수색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긴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요, 한 체납자는 이제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을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요. 달러로 바꾸면 아무래도 그 뭐 부피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환전해서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 속에 숨겨놨다가 국세청에 들켜가지고 압수가 되었고요. 그 현찰의 비중을 한 1,300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또 이제 다른 체납자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대금 같은 거를 팔아서 번 돈을 이제 외화랑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있는 옷장 같은 곳에 숨겨놨다가
이제 8억 원을 숨겨놨다가 압수가 됐고요. 아, 자식들 집에다가 네. 현금을 숨겨놨다. 네.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위장 이혼을 합니다. 위장 이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돈을 숨겨놓는 방법도 있고요. 아하. 또 뭐 비영리법인 같은 걸 통해서 숨겼던 사례도 흔히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뭐 미술품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다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국세청이 네. 또 지방 그 세무 공무원들이 이걸 다 맞습니다. 찾아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체납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 며칠만이라도 세금을 밀리면 체납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체납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게 법에서는요. 세금을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이 날을 하루라도 이 날 기준으로 해서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체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이때를 하루라도 지나서 7월 1일까지 세금을 안 냈으면 체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6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됐으면 세무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본다가 한 달쯤 후에 이제 우편물을 날립니다. 8월 31일까지 한 달 여유 드릴 테니 이때까지 납부하세요라고 해서 납부 기한을 적어서 고지서를 보내오고요. 이 기간을 이제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이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체납자가 되게 됩니다. 지정 납부 기한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까지도 안 내면 체납자가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단 독촉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한다. 어떤 조치가 시작이 됩니까? 예, 이렇게 돈 받는 게 어려운데요. 네. 이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체납자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이분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요. 세금을 안 내도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도 끊기고요. 뭐 대출 내가 받고 있었으면 그것도 상환을 해야 되고요. 아, 그러면 기존에 쓰던 대출도 상환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압박이 오는 예, 거예요? 그렇죠. 갱신이 안 되니까요. 또 카드 쓰고 있던 카드가 정지됩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신용등급도 확 떨어집니다. 이거를 나중에 내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갚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25일에 1,792명의 체납자 정보를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주기적으로 등록을 하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불이익은요. 납세 증명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납세 증명서를 떼어주지 않는 거예요. 발행을 네. 안 하는 거예요. 네. 체납된 사실이 없다라는 증명서가 바로 납세 증명서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이걸 제출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국가를 상대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상대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도 이런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을 못하니까 불편함이 있을 테고요. 뭐 공공 입찰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납 세금, 미납 국세를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하. 예, 최근 이제 핫한 이야기가 나왔던 전세 사기 때문에요. 이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과연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여부를 이제 임차인 예비 임차인 입장에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체납자라고 한다면은 본인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이제 어렵게 됐고요. 그렇죠. 집주인이 네.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체납 상태. 고액 세금 체납자다. 네. 아, 불안하죠. 네. 못 들어가죠. 이것도 다 이제 미리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산 조회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수를 위해서 제도가 지급 명세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었을 때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월급 예. 뭐 이러한 돈을 주었을 때 이걸 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급 명세서 제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체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나라에서 이 사람 체납자가 돈을 벌었구나 알게 돼서 이걸 다 압수를 한다거나 뺏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받을 배당이 있다. 네. 그럼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 신고가 들어가면서 그 그냥 배당금이 다 그냥 국세로 바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아니요.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이 이제 체납자에게 돈을 줬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하. 나라에서는 체납자가 그럼 이 돈 벌었네, 받았네, 이자, 배당, 물론 이자나 배당 같은 이런 계좌도 다 압류가 돼 있어서 기존에 압류가 돼 있어서 일로 들어가는 돈들도 다 뺏기게 되고요.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소득을 받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주는 사람이 나라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그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득이 파악이 된다. 노출됩니다. 네. 또 그리고 또 해외 여행도 못 가죠. 출국 금지도 5천만 원 이상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지고요. 5천만 원 이상 체납됐을 때. 네. 그리고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도 허가도 다
제한이 되고 최근에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새로 생긴 게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두는 감치라는 제도 생겨서 30일 범위 내에서 이제 감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일시적인 거죠. 감치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이제 답답해하십니다. 왜 못 받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백통현님 돈 많은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경우도 좋겠습니다. 그건 또 인권 문제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뭐 몇십억짜리 비싼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이거 좀 안 됩니까?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체납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비싼 집이 네. 그 사람 체납자의 본인 명의라고 한다면 오히려 쉽습니다. 이걸 압류를 해서 팔아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이제 충당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이 체납자가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예요. 이미 증여를 해놨거나. 네, 맞습니다. 증여했거나 뭐 이미 팔았거나 아. 이렇게 돈이 없어서 세금은 못 낸다는 체납자가 오히려 집은 비싼 몇십억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체납자 명의가 아닌 뭐 자녀 명의다. 이런 거는요. 이제 뭐 따져봤을 때는 체납자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본인이 봤을 땐 국세청에서 찾아서 이 집을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자녀에게 몰래 넘겨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건 밀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다. 재산을 원래대로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놔 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해행위 취소하는 취소 소송인데요. 즉 그 나쁜 거래를 무효로 만들어서 다시 원래대로 체납자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이걸 추징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증여를 만약에 미리 해놨다면 그 증여까지도 취소해 버릴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건 좀 강력하네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뭐 명단도 그 공개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유명한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들도 세금 체납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완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다시 완납을 했다. 그동안에 걸려 있었던 뭐 압류라든지 출국 금지 이런 것도 다 그럼 풀리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최근에 래퍼 도끼가 6억 원대 세금을 미납된 거를 최근에 다 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이제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뭐 건강보험료 밀린 것까지 네.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밀린 세금을 다 납부를 하면은요, 그동안 이제 뭐 압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출국 금지 당했다든지 이런 제한들은 거의 대부분 풀리게 돼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체납 자료를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갚게 됐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은 납부 이후에도 그 체납 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되고요. 이 신용 등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또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회복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그 기록은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또 하나가 세금을 일종의 공소시효처럼 네. 소멸시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아예 내 세금 기록이 사라진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예,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오랜 기간 이제 체납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다.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실 조세 채권을 정리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기가 어려운데 공무원분들이 받으러 다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될 그럴 수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정리를 약간은 보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요. 5억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이 안 된다 하면 5년, 그리고 5억이 넘는다 하면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무서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끔 나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납부를 알린다는 납부 고지라든지 독촉을 하게 된다든지 교부 청구나 압류를 착수만 하더라도 이 소멸시효는요. 뭐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 돼서 다시 이제 뭐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나는 5년 동안만 숨어서 지내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어. 그래서 5년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4년 11개월이 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지서를 딱 받는다. 그럼 그날부터 다시 1일이 돼서 5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이나 네. 지방세무서에서 네. 그 기간 딱 적어놨다가 네. 그때 발송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5년이 안 지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쉽지 거라는 않다. 거죠. 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요즘 자영업자 폐업도 많고. 그럼 폐업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세금을 다 못 낸 이제 체납 사업자의 경우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폐업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밀렸던 체납된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의 이제 소급열시효 같은 경우는 좀 전 말씀드렸듯이 무기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지인이 이제 망해가지고 체납되었을 때 이제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통해서 이제 빚진 거를 탕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한 푼도 안 깎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헷갈리는 세금을 뭐 탕감해준다, 세금을 감면해준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세금을 탕감한다는 말은 이제 탕감이라는 말은 이제 빚을 깎아주듯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거의 이런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 채권이기 때문에 민간 채권처럼 뭐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탕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한 결손 처리라든지 체납 처분 중지, 뭐 소멸시효가 됐다, 소멸시효 완성 이런 등의 방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탕감받는 효과는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 내용은요. 세금 감면이라는 건 조세 제도상에서 이제 법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합법적인 조치예요. 네. 뭐 일정한 조건에 맞는다고 한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내 인생 처음으로 해서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를 줄여주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라든지 네.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신고할 때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라든지 감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세금을 잘 내던 사람인데 네. 혹시 그러니까 바빠서 깜빡해서 몰라서 못 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나도 몰랐던 체납 세금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본인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먼저 국세청에서 알려줘요. 뭐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아닌 누군가로 인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 인해서 내 체납 세금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요. 이때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신청을 하면은요. 각종 금융거래라든지 연금, 부동산서부터 세금은 얼마나 있는지, 세금은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미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심지어는 환급세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아하. 이럴 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체납세금이 많은 걸 알게 되는 등의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알게 되면은 이제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상속을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또 하나가 이게 요즘에 보면은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네. 방식으로 이메일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피싱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히 이제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거 잘못 클릭했다가 악성 코드 깔리고 네. 돈 내놔라. 이런 사람들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피싱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